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11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06.96포인트 0.07%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 여파에도 외국인이 1조 220억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기관은 또 반대로 1조 798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58.10포인트 0.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249억 순매도, 기관은 512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미국 물가 쇼크, 3월 CPI 쇼크와 여당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 참패에 따른 밸류업 동력 약화 우려에 1%대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2700선을 지켜내면서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 쇼크로 장 초반 흔들리다가 외국인들의 이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에 대한 저가 매수 수급을 바탕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실적이 호전되는 데다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 업종과 전력기기 업종이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4.10원 0.6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재상승 가능성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의 호조 소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테크윙, DI, 코미코, K엔솔, 한미반도체, 사피엔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종목과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서진오토모티브, 화신, 명신산업 등 자동차 대표주와 자동차 부품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0일 수출액이 잠정치인데요. 164억 4,1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21.6% 증가를 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13.5% 늘었고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 7.0일보다도 0.5일 많게 나왔습니다. 올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서 이달에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도 호조를 보인 가운데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이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45.5% 늘었고 반도체 수출액은 올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5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두 달 연속 줄어든 승용차 수출액은 8.6% 반등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27.2%로 자동차 부품 증가율도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자부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175억 3,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를 했고 역대 1분기 중 최고치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이 인공지능 AI 산업의 성장으로 메모리칩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한국이 수혜를 입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2.2%로 유지를 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제시를 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오늘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캠트로닉스, HB테크놀로지, 기가비스, JNTC 등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이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챗 GPT가 출시가 되면서 AI 시장의 대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글로벌 AI 시장은 22년 1349억 달러 약 182조 5200억 원에서 2030년은 7388억 달러 하나 약 1000조 원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3.7%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산 속도가 빠른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함에 따라서 어, 어, 많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타이어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타이어 3사가 1분기 호실적 전망 소식에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 3사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금호타이어의 경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금호타이어의 경우는 시장 컨센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리고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1분기 영업이익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약 3,511억 원, 금호타이어는 1,166억 원, 넥센타이어는 65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 경우도 체코 2공장의 램프업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실적 호조세를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2월 이후에 이 피크아웃 우려와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시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이루어졌고 주가는 또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후실적은 주가 반등의 핵심 변수로 잘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아울러 이 타이어 업체들이 2023년에서 25년까지 발생하는 높은 EBITDA/DA를 기반으로 차후 해외 투자를 재개할 계획이면서 PSR 기준으로 현저히 저평가받고 있어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점진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 저가 항공사 LCC 종목들이 오늘 또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지난 3월에도 항공시장 호황이 지속되면서 여객과 화물 모두 초과 수요 분석이 나오면서 TA항공, AK홀딩스, 제주항공 등 항공사 그리고 저가 항공사 종목들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항공은 여객과 화물 모두 초과 수요인 호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에는 항공시장이 호황을 이어갔고 국제선 여객이 전월 대비 소폭 감소를 했고 탑승률 역시 둔화됐으나 겨울 성수기가 끝난 직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아울러 일본 노선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해외여행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국제선 항공료 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3% 하락했지만 작년 3월과 비교하면 2019년 3월과 비교하면 25%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객과 반대로 겨울이 비수기인 화물 물동량은 인천공항 기준 전월 대비 22%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해외여행 성장에 힘입어서 국제선 운임이 기대를 상회하고 있고 여객 부분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면서 피크아웃 논란을 의미 없게 만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LCC 저가항공사들의 1분기 서프라이즈에 주목해야 하고 이 LCC 저가항공사의 경우 계절성을 감안했을 때 1분기가 연간 이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번 1분기가 증액이라는 것은 결국 올해 연간으로도 증이익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유가와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도 항공업종은 저평가라고는 분석입니다. 종합물류, 해운, 정유, LPG 관련 종목들에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소식에 동방, CJ 대한통운, 태흥로직스, 흥하여운 등 종합물류, 해운 관련주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SK가스, GS 등 정유와 LPG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시리아 주재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언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알리레자 탕시리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적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라크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해상 무역로입니다. 이 걸프 해역의 입구로서 전 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의 20%가 이 해협을 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가 1% 넘게 상승하면서 상거래만에 반등하면서 WTI는 1.15% 상승하면서 86.1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는 것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와 이준석 관련 종목, 그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이 되면서 안철수 관련주와 이준석 테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철수 관련주로서 이제 안랩, 써니전자, KR의 모튼베이스가 이제 상승했고, 넥스트아이, 삼보산업, YBM넷이 이준석 관련 종목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동신건설, 에이텍, 오리엔트전공, 토탈소프트, 에이텍 모빌리티 등 이재명 관련 종목과 화천기계 등 조국 관련주, 그리고 DTCR로 오파스넷, 와이더플래닛, 태양금속, 노을, DTNC 등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이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면서 제로 소멸을 등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편 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범야권이 압승 소식에 따라서 정부 정책 동력 상실 우려 등의 저PBR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 흥국화재, 삼성생명, JB금융지주 등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SK, 하나, LG, LS 등 지주사,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G2파워 등 원자력 발전 관련 목들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두면서 시장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배당 수독 분리과세, 조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인데요. 또한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총선 결과로 이 정부의 원자력 정책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는 범야권이 주요 공약으로 RE100 기업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부 충당하는 캠페인인데요. 이거를 RE100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총선 정책 공약집을 통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5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바 있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